여러분 안녕하세요. 1학년 과학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복습 잘 하셨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우주에는 중력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우주인들은 우주 정거장 속에서 둥둥 떠다닐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질문한 학생에게는 이미 피드백을 해주었는데 여러분도 궁금할 수가 있어요. 오늘 공부할 이 무게와 질량 단원 공부를 마치면 이에 대한 감이 와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수업 끝 부분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늘 주제를 공부해 볼까요? 질문한 학생은 다시 한번 칭찬합니다. 오늘은 교과서 66쪽의 이 무게와 질량 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중력의 방향, 그리고 두 번째로 저울의 분류, 세 번째로 무게와 질량,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물체가 낙하하는 현상을 보고 또는 그러한 스포츠나 아래로 떨어지는 놀이기구를 보고 우리가 중력에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게 중력에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공부를 했었죠. 네, 이 설명을 들을 때는 우리가 있는 장소,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상상을 해봤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는 어떨까요? 그 나라에서는 공을 잡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위로 올라갈까요? 네, 아니죠. 네, 어느 장소에서나 잡고 있던 공을 떨어뜨리면 아래로 낙하합니다. 그 이유는 중력의 방향이 지구 중심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중력이 아래로 작용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림을 보면 잘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와 같은 말이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다 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방향은 항상 지표면과 수직을 이룹니다. 교과서 66쪽의 오른쪽 아래에 김홍도의 기와 이기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배운 중력의 방향 설명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기와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은 기둥의 수직을 맞추는 추를 잡고 있습니다. 기둥의 수직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추를 이용하는 건데요. 추를 가만히 놓으면 이 추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할 것이고 이 방향이 지표면과 수직인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네, 이를 이용해서 지면과 수직을 맞추는 것을 보니까 옛날 사람들도 중력이 뭔지에 대한 어느 정도 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교과서 67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67쪽에 여러 가지 저울이 나와 있는 이 해보기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 종류의 저울이 나와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가볍고 무거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울을 사용합니다. 그 저울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데요. 우리 저울의 종류를 살펴보고 한번 분류해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67쪽에 나와 있는 저울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윗접시 저울이 나와 있는데요. 윗접시 저울은 윗접시 저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저울과 이 추들이 한 세트인데요. 한쪽 접시에 이 핀셋으로 추를 올려놓고 다른 쪽에는 물체를 올려놓아서 측정을 합니다. 아이고, 잘한 선생님이 촬영을 하면서 하려다 보니까 어쨌든 한쪽에는 기준이 되는 측정값의 기준이 되는 추를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물체를 올려놔서 비교를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저울입니다. 그리고 이 추를 보면 추의 단위는 그램 단위로 되어 있어요. 네, 그 그림에 있는 양팔 저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팔 저울 앞에 추 그림이 나와 있죠. 이 양팔 저울도 기준이 되는 추를 한쪽에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는 물체를 올려놔서 비교를 통해서 값을 측정하는 저울입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가정용 저울은 어떤가요? 추를 사용하나요? 네, 가정용 저울은 기준이 되는 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물체를 올려놓고 측정을 하는 저울입니다. 네, 그 밑에 용수철 저울도 마찬가지예요. 용수철 저울도 기준이 되는 추가 없습니다. 바로 용수철 저울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바로 여기에 물체를 매달아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물체 대신에 추를 한번 걸어 볼 건데요. 지금 추를 건다고 해서 기준이 되는 추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저울이 아니에요. 보여주기 위해서 줄을 걸어보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물체를 매달면 비교하는 대상 없이 바로 값이 측정됩니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4가지 저울을 추를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한번 봤는데요. 이에 따라서 종류 1과 2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류 1에는 윗접시 저울과 양팔 저울, 즉 기준이 되는 추를 사용하는 저울들을 한번 분류해 보고요. 종류 2에는 용수철 저울과 가정용 저울, 기준이 되는 추를 사용하지 않는 저울들로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기준이 되는 추를 사용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저울을 분류해 봤는데요. 이 추를 사용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기준이 되는 추를 사용하는 저울의 경우에는 어떤 장소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추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값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용수철 저울처럼 기준이 되는 추가 없는 저울은 장소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뭔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두 종류의 저울은 측정하는 값이 다릅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추를 사용하지 않는 저울은 측정하는 게 무게입니다. 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죠. 무게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말합니다. 우리 비어있는 가방은 손으로 들기에 아주 가볍고, 그리고 책이 가득 든 가방은 손으로 들기에 무거워요. 이는 이 가방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당연히 책이 가득 든 가방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더 크겠죠? 그 말 뜻은 무게도 더 크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무게의 단위는 뭐가 될까요? 네,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라고 했고 중력은 힘의 종류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게의 단위도 힘의 단위인 뉴턴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정리하면 무게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말하고 단위로는 힘의 단위인 뉴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측정하는 저울은 용수철 저울이나 가정용 저울이나 체중계와 같이 추가 없는 저울을 사용합니다. 네, 그렇다면 윗접시 저울과 양팔 저울과 같이 기준이 되는 추를 사용하는 저울로 측정하는 값은 뭘까요? 네, 이 저울들로 측정하는 값은 질량입니다. 질량은 장소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물체 고유의 양을 말해요. 네, 측정 장소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거죠. 또 단위로는 킬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또 그램을 사용하기도 하고 무엇이 큰지는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죠? 킬로그램이 더 큰 단위일 거예요. 추가 없는 저울과 추가 있는 저울이 측정하는 값의 차이, 즉 무게와 질량의 차이가 이제 이해가 되나요? 그렇다면 무게와 질량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1kg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량은 장소에 상관없이 측정하는 값이 같기 때문에 1kg의 물체를 어디에서 질량을 측정하나 1kg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이 1kg짜리 물체의 무게를 재면 어떻게 나올까요? 무게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라고 했습니다. 질량 1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약 9.8N입니다. 9.8N.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값이에요. 질량 1kg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N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물체 1kg짜리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중력이 2배인 행성에 가지고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행성에서 이 질량 1kg짜리 물체의 질량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질량은 중력과 상관없이 장소에 관계없는 물체 고유의 양이기 때문에 중력이 2배인 행성에 가지고 가도 질량은 1kg으로 측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서 1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9.8N이라고 했습니다. 즉 지구에서의 무게는 9.8N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력이 2배인 행성으로 갔으니까 작용하는 중력도 당연히 2배가 되겠죠. 그러면 무게도
2배가 되어서 9.8N 곱하기 2 해서 19.6N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네, 다시 한번 지구에서 1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N이다. 물체 1kg의 무게는 9.8N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즉 질량이 다를 때 이 무게의 차이를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다를 때, 예를 들면 다른 행성에 갔다고 가정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무게 변화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참고로 우리 지구의 위성인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입니다. 이 사실도 여러분이 상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바탕으로 지구에서 60kg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의 질량은 60kg이니까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네, 1kg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9.8N이었으니까 60배를 해주면 약 588N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60kg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무게는 588N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구 중력의 6분의 1만 가지고 있는 달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달에서 윗접시 저울이나 양팔 저울로 이 사람의 질량을 측정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네, 질량은 중력과 상관없는, 장소와 상관없는 물체 고유의 양이기 때문에 똑같이 60kg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체중계나 용수철 저울이나 추가 없는 저울로 이 사람의 무게를 측정해 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무게는 이 사람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중력이 6분의 1인 달에 가면 무게도 어떻게 될까요? 네, 무게도 6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588N의 무게를 지구에서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달에 가면 588 곱하기 6분의 1 해서 계산한 값이, 여러분 계산하고 있죠? 네, 약 98N일 것입니다. 네, 방금 생각해본 상황처럼 질량과 무게와 중력의 관계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문제들을 자유자재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보면서 꼭 연습을 많이 해두도록 하세요. 네, 이 내용까지 정리가 됐으면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죠? 네, 무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단위로는 뉴턴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2번. 질량 10kg인 물체의 무게는 지구와 달에서 각각 몇 뉴턴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네, 여러분 질량 1kg인 물체의 무게는 지구에서 몇 뉴턴이라고 했죠? 네, 9.8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10kg일 때는 9.8에 10을 곱해서 98N이 이 물체의 무게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달에 가면 어떨까요? 달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98N 곱하기 6분의 1 해서 계산하면 약 16N이 나오겠죠? 네, 여러분 이런 문제 잘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구의 중력이 2분의 1로 줄어든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달라질지 발표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구의 중력이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건 모든 물체의 무게가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네, 모든 물체의 무게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자재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어떤 높이뛰기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구 중력이 2분의 1이 되니까 이 사람은 2배 더 높이 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물체를 하늘로 던졌을 때 아래로 잡아당기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2분의 1이니까 2배 더 높이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도 여러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중력의 방향, 무게, 질량에 대한 공부가 되었다면 약간 심화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구에서 위도에 따른 중력의 크기인데요. 아까 분명히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질량이 1kg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N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구 어디에서나 다 9.8N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력은 잡아당기는 천체의 중심과 가까울수록, 물체를 잡아당기는 천체의 중심과 가까울수록 큰데요. 지구는 사실 적도 쪽이 약간 부푼 타원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서 더 거리가 먼 적도에서는 중력의 크기가 약간 작습니다.
반면에 중심에서의 거리가 가까운 극지방에서는 중력의 크기가 약간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질량의 사람일지라도 적도에서 무게를 재면 무게가 약간 더 작게 나오고 극지방에서 재면 무게가 약간 더 크게 나옵니다. 그것이 위도에 따라서 중력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 또 위도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심화된 내용이자 지난 시간에 질문이 들어왔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주 정거장 속에서 비행사들이 떠다닐 수 있는 이유, 무중력 상태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주에서도 물론 중력이 작용합니다. 중력이란 것은 천체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천체들이 우주에 있는 이상 중력이 없어지지는 않죠. 그러나 우주 정거장에서는 중력과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인 힘이 작용해서 중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중력이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비행사들이 우주 정거장 속을 떠다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승강기 줄이 갑자기 끊어진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도 잠시 동안이지만 무중력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우주 정거장 속에 우주인들이 경험하는 무중력 상태와 같은 예입니다. 네, 교과서 69쪽을 잘 읽어보고 선생님 설명도 들어보고 더 궁금한 점이 생기면 구글 클래스룸의 비공개 댓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래요. 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주 정거장 속에 우주인들이 겪는 신체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에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무중력 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고 뼈와 근육도 약해집니다. 또 평형 감각과 방향 감각에도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우주 정거장에서는 척추의 길이도 약 5cm 정도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키가 몇 cm 정도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부럽나요? 네,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키가 몇 cm 자라는 대신에 얼굴도 3에서 7mm 정도는 더 커진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우주 정거장 속은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에서보다 얼굴 쪽으로 혈액이 더 많이 공급되어서 얼굴이 약간 더 커진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달에는 대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중력을 공부하면서 지구에 대기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중력의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달에 대기가 있을지 없을지, 있다면 혹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네, 이 문제는 형성평가에 자유롭게 답변을 하도록 문제를 내놓을 거예요. 정답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서 형성평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 중력에 이어서 두 번째 소단원인 무게와 질량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두 번째 대단은 어떤가요? 네,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있죠? 이번 수업도 너무 수고하셨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복습도 철저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Hi everyone, my name is Nicole Stott and I'm a flight engineer with Expedition 20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nd we're here today with you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nd the Japanese Laboratory Module. Hi, I'm Bob Thirsk. I'm also a flight engineer aboard Expedition 20. The topic for today is weight versus mass, a heavy-duty concept. So what is weight? Weight is the vertical force exerted by a mass as a result of gravity. Weight also means the strength of the gravitational pull on the object. That is, how heavy is it? Weight is dependent on gravity. On Earth, in a 1G environment, an astronaut in his spacesuit would weigh 360 pounds. On the Moon, in 1/6 Earth's gravity, the astronaut would weigh 60 pounds. In orbit, he would weigh 0 pounds because weight is dependent on gravity and the effect of Earth's gravity is not observed. Using more physics and mathematical terms, weight is defined as the force with which a body is attracted to Earth or another celestial body, equal to the product of the object's mass and the acceleration of gravity. So in equation form, gravity equals mass times acceleration due to gravity. On Earth, that's 9.8 meters per second squared. Well, what is mass? Mass is the property of a body that causes it to have weight in a gravitational field. The mass of an object is not dependent on gravity.
Mass is the amount of matter in an object. Bodies with greater mass are accelerated less by the same force. If we use the same force on these two animals, the elephant, which has a greater mass, is affected less than the mouse, which has much less mass. And what is gravity? Gravity is a force that governs motion throughout the universe. It holds us to the ground. It keeps the moon and the station in orbit around the Earth, and the Earth in orbit around the sun. It is best described as the attraction between any two masses, most apparent when one mass is very large, like the Earth. The acceleration of an object toward the ground caused by gravity alone near the surface of the Earth is called normal gravity, or 1g. This acceleration is equal to 9.8 meters per second squared, or 32.2 feet per second squared. If you drop an apple on Earth, it falls at 1g. If an astronaut on the space station drops an apple, it falls too. It just doesn't look like it's falling. That's because they're all falling together. The apple, or the onion, the astronaut, and the space station, all falling together. Well, what is microgravity?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nd us astronauts aboard are traveling at approximately 28,000 kilometers per hour, or 17,500 miles per hour. And we're essentially falling around the Earth, creating weightlessness. The weightlessness that is felt in free fall on a ride at an amusement park or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hen it circles around the Earth is microgravity. Objects in a state of free fall in orbit are said to be weightless. The object's mass is the same, but their weight would register 0 on a scale. Weight varies depending on if you're on Earth, the Moon, or in orbit, but your mass always stays the same. The somersault. Okay, Nicole, show us your stuff. Where'd she go? Oh no! Come back. It's Superwoman. Bonjour, je suis Jean-François Clairvoy, astronaute de l'Agence spatiale européenne, l'ESA, et aussi président-directeur général de Novespace, une société privée filiale du CNES, le 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qui, avec l'ESA, finance principalement ce programme de vol en apesanteur sur l'Airbus 0G. Cet avion est piloté par les équipages du Centre d'essai en vol de la Délégation générale pour l'armement du ministère de la Défense française. La maintenance est fournie principalement par les équipes de Sabena Technics installées aussi à Bordeaux à côté de l'établissement de Novespace. Nous commençons la manœuvre parabolique par une ressource. Pendant cette ressource, nous pesons très lourd dans l'avion, presque 2 fois notre poids. Regardez la bouteille qui redescend très vite. Il faut comme ça attendre jusqu'à 60 degrés d'inclinaison. Nous entendons l'inclinaison de l'avion. 40 degrés d'inclinaison. Injection. Commence la période d'apesanteur, exactement la même période d'apesanteur que les astronautes dans l'espace. Pendant 22 secondes, nous flottons. Et puis les scientifiques autour de moi effectuent de la recherche impossible sur Terre. Ils recherchent des phénomènes en apesanteur, que ce soit sur les fluides, les matériaux, les sciences de la vie, le comportement du corps humain. Et à la fin des 22 secondes, nous redescendons et à nouveau nous pesons 2 fois notre poids pendant la ressource de sortie pour remettre l'avion à l'horizontale. Novespace est propriétaire de cet A300, c'est un Airbus construit en 1973 mais qui est très jeune puisqu'il a moins de 5000 heures de vol. Nous effectuons environ 30 paraboles par vol.
Entre chaque parabole, nous avons un palier d'environ 2 minutes qui permet aux expérimentateurs de reparamétrer, réajuster, régler leurs expériences en vue de la période suivante d'apesanteur, qui, je vous le rappelle, dure environ 22 secondes à chaque fois. 30 seconds. Nous sommes à 30 secondes. Et voilà, je commence une nouvelle parabole. Alain va me faire tourner en apesanteur, un peu comme les astronautes le font lorsqu'ils découvrent pour la première fois cet état très étrange dans l'espace. 5. Il n'est pas besoin d'aller dans l'espace pour être en apesanteur. Et voilà. L'état d'apesanteur, exactement le même état d'apesanteur que les astronautes. 20. Venez à bord 30. Pull out. et on se repose. À la prochaine.